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보름여일 남은 가운데 민주당 창원시 의원들과 노동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박의 최대 주산지인 함안에서 겨울 수박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제철을 잊은 수박은 농가 소득에도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독서 문화공간인 김해 지혜의 바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해 지혜의 바다는 오는 2025년까지 15만 관의 도서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 채널이 김장김치로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역 채널의 김장김치 나눔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580여 명에 대한 해고 날짜가 보름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나서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창원시 의원들과 노동자들이 모여 고용 보장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한국GM이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한 시기는 지난달 25일입니다. 이후 사측은 이들이 해고되면서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빈자리를 사내 직원을 중심으로 모집했습니다. 하청 직원들의 해고 날짜는 이달 말로 약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GM의 조치에 대한 대응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창원지의 정규직 노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측에서 진행해왔던 모집 공고에 대해서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비췄고요. 이런 가운데 11일 대량 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창원시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GM 비정규직 고용 보장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해고 노동자 대표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도 의회와 김경수 지사에게 해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GM 해고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용을 보장하는 이런 문제는 사측과 노동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이에 대한 연대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또는 각 정당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날 국회에서는 여영국 의원이 마지막 경고라며 GM이 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GM은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서 신제품 개발 시기인 2022년까지는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내년 139억 원의 자동차 사업 퇴직 인력 재취업 사업 예산이 통과는 됐지만 창원 지역에 배정될 예산 규모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의 해고 철회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수박하면 어떤 계절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여름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수박의 주산지인 함안에서는 제철을 잊은 겨울 수박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명하고 검은 줄무늬의 겨울 수박들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박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잘 익은 수박을 골라 수레에 담고 수확된 수박은 선별장으로 옮겨져 크기와 당도별로 분류됩니다. 수박의 주산지인 함안에서는 겨울 수박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1800년대부터 수박 농사를 시작한 함안 수박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겨울 수박 한 통의 무게는 보통 5kg 선, 당도도 13브릭스 이상으로 여름 수박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태풍이 잦아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이후로 날씨가 좋아서 올해 다른 해보다 수박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겨울 수박이 재배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함안의 기후 덕분입니다.
특히 낙동강과 난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해 겨울 수박 농사를 짓기엔 안성맞춤입니다. 난강과 낙동강이 합류해서 만들어진 충적도로 토양이 아주 비옥하고요. 그리고 일조량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합니다. 그리고 농가의 그 재배 기술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도 여름 못지않는 달고 맛있는 수박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겨울 수박 한 통의 소매 가격은 2만 원 선. 함안에서는 연간 80만 통 이상이 출하되면서 겨울철 농가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이색 먹거리 함안 겨울 수박은 내년 2월 말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카페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처럼 만약 공공도서관도 이처럼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상이 경남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경남에서 시작돼 전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복합독서 문화공간 지혜의 바다가 창원에 이어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으로 항해해 보시죠. 권정숙 기자입니다. 11만 권의 장석, 일평균 방문객 5천여 명, 개관 1년 7개월 만에 방문객이 290만 명에 이르렀고 마을의 사랑방으로 가족의 북캉스 명소가 된 곳. 폐교된 옛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활용해 전국이 주목하게 만든 도서관 마산 지혜의 바다입니다. 책안에 담긴 무한한 지혜를 찾는 지혜의 바다 항해가 김해에서 두 번째 닻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도심 속 폐교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3월 폐교된 옛 주촌 초등학교에 마련된 지혜의 바다는 기업이 많은 김해의 특징까지 담아냈습니다. 기정교실은 체험은 물론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고 10m 높이의 체육관은 지혜의 바다의 마크 10만 권의 책들이 빼곡히 채웠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마법 같은 도서관. 개관 첫날부터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의 기대도 남다릅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 책들이 없는데 여기는 또 새롭게 또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책들도 볼 수 있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데 다음에 친구들이랑 여기 와가지고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골칫거리 폐교가 아닌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도서관. 경남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제3, 제4의 지혜의 바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요구가 참 많습니다. 공간만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어디든지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3호점, 4호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현명한 지혜의 만선을 꿈꾸며 항해를 시작한 김해 지혜의 바다. 이곳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연말까지 특별 행사도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연말입니다. 주변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나눔 활동 많이 하는데요. 지역 채널도 매년 김장김치로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빨간 김치만큼 따뜻했던 현장,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을 잘 뺀 절인 배추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하얀 배추에 곧 빨간 양념이 배이고 꼼꼼히 속을 채워 넣으면 맛있는 김장김치가 탄생합니다. 정성 들여 만든 김치는 포장 과정을 거쳐 홀로 어르신 댁으로 배달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젊었고 내가 몸만 안 아프면 살겠습니까? 몸만 좀 편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매년 12월 가야방송은 지역의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직원과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4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900kg을 담갔습니다. 김치는 지역의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148세대에 배달되고 김해 지역 곳곳의 노인복지회관으로 김치 152박스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자그마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야방송은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기부와 기탁이 이어지는 요즘.
김해시는 아직까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며 나눔 분위기 확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이 더 행복하고 또 기쁘게 생활할 것 같습니다. 많은 후원과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빨간 김장김치만큼이나 후끈했던 나눔의 현장. 우리 지역 나눔의 온도는 지역민들의 동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가축 분뇨로 악취 민원이 많은 김해 주촌 선천지구 악취 배출원의 악취 정도가 배출 허용 기준보다 최대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 주촌 선천지구 악취 저감 방안 종합 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촌 선천지구 인근 8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악취 측정은 올해 중순쯤 주촌 선천지구 인근 악취 배출원 8곳과 주거지역 4곳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주촌 선천지구 인근 7만 1,555제곱미터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내년 국비로 약 5조 8천억 원을 확보해 정부 예산 6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2020년 국비 예산은 5조 8,888억 원으로 지난 8월 말 5조 5,392억 원보다 6.3% 늘어났습니다. 주요 항목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 설계 용역비와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등이 포함돼 3년차 김경수 도정의 시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일 오전 8시 35분쯤 통영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3.29톤급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50살 선장 임모 씨 등 승선원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승선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 해경은 운항 부주의로 선박이 암초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 상괭이 사체가 거제시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0일 낮 12시 반쯤 거제시 사등목 성포 앞바다에서 상괭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포획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상괭이 사체를 거제시에 인계했습니다. 정부가 창원 재료연구소를 국가연구실로 지정했습니다. 재료연구소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연구실로 지정된 재료연구소에서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실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 연구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가연구실은 전국에서 창원 재료연구소를 포함해 12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도가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초등 돌봄 수요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단체 문자로 발송한 학부모용, 원아용, 학생용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설문조사 안내장을 받지 않은 도민은 경남도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돌봄 수요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돌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김해 한 성형외과가 김해 YMCA에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김해 YMCA는 강남 닥터우 성형외과와 11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강남 닥터우 성형외과는 김해 YMCA 청소년 평화센터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작은아마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평화센터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자각사업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 김해 YMCA는 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기금 마련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 1월부터 현재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 넘게 버스 요금이 동결돼 버스 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오는 1월 10일부터 요금을 성인 200원, 청소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행 좌석버스의 경우 1,800원인 현행 요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합천군이 의령군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9일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연 60만 원 이내 금액을 합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이 경전선 폐선 부지에 지역 이야기를 담은 아락개비 테마로드를 조성합니다. 아락개비 테마로드는 옛 철길 여행을 주제로 함안 산인역에서 신당터널 사이 폐선 부지 4.3km 구간과 가야읍 일대 1.6km 구간에 스토리존과 플레이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함안군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10,000개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공용 인프라 강화, 민간 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 시스템 활용 등의 방법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2018년,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5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고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등급인 4등급에서 2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지난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청렴도 향상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와 청렴도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새로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고성에서 탄생했습니다. 11일 열린 가입식에서 제119호 아너 소사이어티 주인공 주식회사 삼열전기 김성진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더 나은 사회복지를 위해 기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목요일 함안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창원 1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9도 안팎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공기질은 보통 수준을 되찾겠지만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